자, 이번 시간에 검토 드릴 주제는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등 묶어서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전체 체계부터 계속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다루기 위한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의 설치정 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까지 5개가 관리계획이 중심이 축이고요. 그 외에도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 넓은 범주에서 관리계획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이것의 기준점을 삼는 계획을 가리켜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것의 기준점을 삼는 계획을 앞에서 공부했던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부르다. 국가계획은 거의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거,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전제로 했던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했었고,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수립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 형식으로 묶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치고요. 이것에 맞춰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 교재에 보면 시범도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별로 의미 없어요. 지금 8년 동안 지문 2개 출제가 됐었고요. 이런 게 이제 공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도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죠. 자전거 중심 도시라고 해서 창원 같은데 자전거를 많이 이제 국토부에서 지원을 해서 자전거 정류장도 만들고 이런 식의 개념을 시범도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강릉 같은 데 가다 보면 그 뭐죠? 호수가 있죠. 호수가, 바닷가에 호수가 있는데 거기도 도보, 걸어다니는 그런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시범도시라는 사업이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국토부 장관이 시범도시 공모를 해서요. 자, 지정받으면 몇 가지 행정적인 혜택들이 주어진다. 그런데 아예 단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 8년 동안 지문 2개짜리 불과하고요. 본론 들어가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건 내용이 너무 단순해서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8년 동안 문제 2개 출제가 됐었고 이미 하나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함에 있어서 아까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이런 것들을 5년 사이에 만약에 한번 했으면 생략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그 전에 한번 나왔던 게 수립의무 면제라고 해서, 자, 요거는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출제하기가 좀 곤란한데 기본 구조는 그렇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자, 특별자치시, 뭐 점점점 시 또는 군이라고 하는 거 자신의 관할 구역이 돼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원칙적인 명제. 그래서 굳이 살을 붙이면 그렇죠. 원칙은 자신의 관할 구역이 돼서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인접식은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수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큰 쟁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제 포인트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4회 때인가 23회 때 나왔던 주제인데 이걸 이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요 시골에서는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시골에서는 어떻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시골 단위 뭐 전라도나 경상도 인구 별로 없는 지역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무조건 수립해라라고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자, 군민이 행복한 도시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예 수립 의무가 면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시골의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시골에 있어서는 어떻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어렵다니까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주변에 큰 도시, 비빌 언덕도 없다라고 할 것. 세 번째, 인구 10만 이하라고 하는 것.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시 외우셔야 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게 되면 어떻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제 더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명절 때 이럴 때 뭐 이제 문자 이런 걸로 이번에 시골 내려가냐 이렇게 문자들 하셨습니다. 이제 배운 사람답게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시 또는 군에 내려가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배운 사람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전에 제 아는 학교 이제 후배 중에 한 놈이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명절 때 한번 물어봤어요. 너 이번에 시골 내려가냐 이지랄 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형님, 인구 400만의 도시가 무슨 시골입니까? 이렇게 해갖고, 새끼 성질 먹고. 그냥 수도권 살면 다 시골로 보이지. 그 시골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그것도 그래. 또 안양 얘기, 제가 안양 시민분 중에 한 분한테, 제가 이 학원 강사는 좀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골에 와서 개작살 나고 있다. 이 멘트 했다가, 안양이 인구 70만의 도시인데 이게 왜 시골이냐고. 무슨 안양시 홍보대사냐고. 뭐 그런 걸 짜증을 내. 그냥 난 다 시골이야. 서울도 시골이고. 저 천상에 올라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울도 다 시골로 보는 거지. 그건 내 맘이지. 하여튼간에 이제 배운 사람답게 길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안양에 와서 시골에 와서 개고생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수도권에 이건 수도권이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부산 하여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이 이게 되게 어려워. 세 개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면 어떻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좀 이따 지문 분석해 드릴 텐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에서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의미하고요. 주변에 큰 도시도 없어야 되고요. 세 번째 인구 10만 이하. 그러면 별로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유일한 출제 포인트. 그리고 아까 시장구수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데 최근 5년 사이에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실시했으면 어떻다? 이 절차 생략할 수 있다. 5년 괄호넣기 문제로 27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났어요. 나머지 잡다한 얘기 설명드릴 텐데 영양가가 없어요. 뭔 얘기냐면 영양가 없는 건 영양가 없게 그냥 탁 치고 넘어가셔야 돼. 자, 교재에 뭔가 잡다한 얘기 나와 있으니까 막 읽어보고 이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되거든.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구수, 도 밑에 있는 시장구수를 수립하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지방자치제 확대가 되면서 법이 개정이 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스스로 확정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구질구질한 잡다한 얘기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출제될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8년 동안 두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바로 문제 가지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교재 10페이지 가서 검토하면은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시장 군수는 바로 끄트머리 가봐야 돼. 없다 틀렸죠? 없다 틀렸죠? 그냥 없다는 틀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기계적으로 가자고. 해서 지문 보니까 시장구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군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는 없다. 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원칙은 자신의 관할구역인데 인접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2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7만의 구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이게 24회 때 출제가 됐던 주제. 해서 나름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자 10만 이하라고 표현하지 않고 7만인 이렇게 예시 지문을 만들어서 아주 어렵게 이 정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시 또는 구는 어떻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옳은 표현 답을 뽑았던 주제예요. 그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공청회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까 우리 광역도시계획 할 때 의견 듣는다 공청회 이런 거 있었거든요. 도시군 기본계획도 공청회 이런 과정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틀리든 맞든 답을 뽑는 주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의견을 들으면 어떻고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따로 이 제가 강조 드리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얘는
자, 흔들어주는 지문에 불구하고 답이 되지 않는다. 그 밑에 광역시장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해서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스스로 확정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리게 구성이 됐는데 쫓아갈 거 없어요. 그럴 시간에 끊임없이 자, 두 가지 쟁점.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 이때 어떻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명재만 주구장창 보시는 거야. 이명재만 주구장창 보시는 겁니다. 자, 지금 24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쭉 안 나오다. 27회 때 3년 쉬었고요. 28, 29, 33년 쉬었거든요. 그럼 또 한 번 다시 나온다면 자, 제일 유력한 문제는 뭐겠어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떻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렇게 요 주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밑에 관련 기출문제 27회 때 A형 2번 문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해서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 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했을 때 끄트머리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시장 군수 마다마다 5년마다는 무조건 몇 년마다 5년마다 해서 자, 요렇게 해서 5 해서 답을 뽑아냈었고요. 자, 이렇게 박스형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테크닉 하나 배우셔야 돼. 무조건 밑에부터 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두 개의 지문, 괄호 넣기가 나오면 밑에부터 읽어 가셔야 돼요. 모든 문제는 법조문 순서와 거꾸로 출제하는 게 일반적인 출제 기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숫자는 아무래도 밑에 쪽이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기억력이라고 했을 때에서 5년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8년 동안 나왔던 문제 전부입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문제를 낼 만한 거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기상 이 파트에서 다시 출제가 된다면 27회 때 나왔던 5년마다 이걸 다시 지문 속에 10년마다 이런 식으로 트릭 써서 답을 뽑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제일 유력한 문제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떻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딱 요 정도로 끊어가셔야 됩니다. 중요도 떨어져요. 자, 이 정도가 도시군 기본계획. 바로 이어서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지금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주제에서 이슈가 됐던 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원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된다. 이게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그래서 광역계획원 지정,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광역도시계획 수립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이렇게 끊어갔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별 영향가 없었고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상당히 많은 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 법조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뭘 하자는 거다?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기타 높이 제한 등을 하기 위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중요하죠.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이걸 달리 표현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용도 지역은 뭘 하자는 거다?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이것도 관리계획의 일종. 이것도 종국적으로 우리가 따로 숫자를 외우지는 않지만은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하자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 자, 요것도 뭔지 몰라요. 나중에 개, 시, 수, 도, 입 요걸 이제 5개를 외우게 되는데 개수가 작아서 시험에 나오거든요. 공법은 5개면 되게 양이 작은 거예요. 나중에 용도지역은 21개, 용도지역은 9개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가 더럽게 많아요. 그러다 치고 그럼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이렇게 보고요. 지구단위 계획 외에도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까지 이렇게 7개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구성할 때는 기반시설 파트가 좀 어렵게 수많은 기반시설 한 거의 50종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어렵게 구성을 할 테고요. 자, 그림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기본계획은 수립과 승인, 수립과 확장 이런 식의
구조였던 데 비해서 얘는요, 크게 입안에서 결정한 과정 등을 통해서 관리계획을 확정을 짓게 됩니다. 더 이렇게 복잡해요. 입안을 내면요,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 뭐 있고요, 지방의 의견 정책에서 이렇게 용도적을 정합시다, 이렇게 용도치구를 정합시다 라고 하나의 안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결정고시라고 해서 협의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고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이런 식의 그림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는 뒤에서 따로 이 한두 개 교재 통해서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관리 계획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지금 8년 사이 2문제, 3문제, 토탈 여기서 3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관리계획은요,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게,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게,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게,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지구 단위 계획, 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까지 7개를 묶어서 볼 때 뭐라고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슈, 개수 작은 거 외우셔야 됩니다.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거, 개, 시, 수, 도, 입 이렇게 5개, 개, 시, 수, 도, 입이라고 하는 5개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용도, 구역이라고 부르게 된다. 개, 시, 수, 도, 입이라고 해서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까지 개, 시, 수, 도, 입 이렇게 5개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용도 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거 뒤에 따로 공부할 텐데요. 자, 이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보완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게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해서 용도 구역의 원조는 바로 그린벨트 용도 구역 개발 제한 구역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영국 제도예요. 영국에서 런던 인근 지역이 개발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었고요. 도시 외곽 지역에 산 이런 데 개발 못하게 막았던 거, 한국에서 그걸 수입해가지고 70년대 이걸 도입하면서 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서 시해 사건이 있습니다. 김신조 일당 등등등이. 그래서 걔들이 청와대 뒷산까지 왔대나 어찌됐든 간에 뭐 그렇다 치고 걔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왔냐고. 그럼 걔들이 뭐라고 그랬어? 걸어왔다고 얘기하지. 어디로 걸어왔는데? 산으로 해서 어떻게 산에서 어떻게 걸어다니면서 중간중간에 빈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좀 쉬어가면서 왔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료들이 다시 무식합니다. 이 산이 있어가지고 그 간첩이 내려오는구나. 그러면 산에다 집을 없애면은 간첩들이 쉴 공간이 없어서 안 내려오겠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무식한, 하여튼 용감해. 그래서 휴전선 인근 지역을 포함해서 이 보안 때문에 어떻다? 야산을 다 그린벨트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못하게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발 제한구역 원조 되겠고요.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거에 아류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역시 아류 되겠습니다. 똑같아. 강가나 바닷가 쪽으로 도시가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건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게 사연이 많은 아이인데 얘도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개, 시, 수, 도까지는 개발을 못하게 철저히 규제하는 토지가 용도구역 중에 4가지. 이에 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개발을 완화시키기 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낙후된 구도심을 대상으로 개발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지정하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사실 논리체계가 좀 짜증나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지금 규제가 완화고 나머지 개, 시, 수, 도 이렇게 4가지는 규제 강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지금 1년인가 2년 남았어요. 원래 폐지하려고 했다가 다시 조금 2년이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의 출제될 이미 19회 때 한번 죽으라고 냈던 문제가 있었는데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 완화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습니다. 예, 끝났어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관리 계획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구역 개수가 제일 작아서 개, 시, 수, 도, 입이라고 하는 거. 개, 시, 수, 도, 입이라고 하는 거. 대가리 따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대가리 따서 외우게 되면 나중에 함정에 걸리죠. 바로 좀 이따 지적할 겁니다. 네 번째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들고 공원 만드는 게 이게 바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고 이것도 의미상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에다 건물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폐율 제로, 용적률 제로, 아예 건물을 건축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 이게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개념도 있게 되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관리 계획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지구라는 계획은요, 겁나 빠른 용도지요. 겁나 빠른 용도지고 겁나 빠른 기반 시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지구 단위계. 좀 이따 따로 공부하실 주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도 다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도시개발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게 이것도 관리계 해서 7개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관리계획이라고 부른다. 29회 때 나왔던 문제였었죠. 자, 여기서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계획 7개 중에서요, 실제 노가다 삽질이 필요한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게 뭐 구역 지정한다고 신도시가 저절로 만들어지고 구역 지정한다고 재개발, 재건축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노가다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도로, 학교, 공원을 설치하자고 해서 입안 결정을 하게 되면 용어를 만듭니다. 도시 고운 계획 시설. 다시 갑시다. 밖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를 때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 기반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밖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기반 시설. 밖에 녹지가 있다고요. 그걸 부를 때 뭐라 부른다고요? 기반 시설. 근데 내 토지에다가 도로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못 배운 사람들은 도로 예정지, 내 토지에 학교를 설치하기로 국가에서 결정을 합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부른다고요? 바로 학교 예정지. 배운 사람들은 뭐라 부른다? 도시 고운 계획시설. 다시 용어의 정의입니다. 약속이에요. 해서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 등등등을 총칭하여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도시 고운 계획시설. 그래서 도로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공원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학교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도로, 학교, 공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나중에 도로, 학교, 공원 건설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도시 고운 계획시설 사업. 약속이 되게 어려워요. 다시요. 자, 약속입니다. 지금 국가지자체에서 도로와 학교와 공원을 만들기로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걸 뭐라 부르자? 도시 고운 계획시설. 전에 제가 강의할 때요, 17회 때인가 그랬었는데, 어떤 분이 그 도시에서, 수도권 도시였는데, 그분이 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중개업을 했던 분이에요. 나머지 얘기 들으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 총 10개 중개업소가 있는데 그분만 자격증 없이 가라로 하고 나머지 9분은 자격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에서 깐죽거리면서, 자, 못 배운 사람들은 뭐라 부른다? 도로 예정지. 못 배운 사람은 뭐라 배운다? 학교 예정지. 없어 보인다. 그럼 배운 사람은 뭐라 불러야 돼? 도시 고운 계획시설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빨을 깎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순진해. 시킨 대로 또 해. 고객이 왔는데, 그게 이제 고객이 왔는데 도로 예정지가 있어. 그럼 방금 배웠잖아.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도시 고운 계획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라고 제가 강의를 하니까 그분이 바로 실전에 도입한 거야. 대입해서. 자, 이쪽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고요. 도로 예정지입니다. 요렇게 얘기를 하셔서 계약을 따냈다는 얘기. 그게 뭐냐면은 그 중개업소에 가서 물어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근데 이 나머지 중개업소를 다 이 고객이 도로 사줬을 때 다 도로 예정지, 도로 예정지, 도로 예정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학원에서 따끈따끈하게 방금 배우고 있는 이분은 배운 거 발에 써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혹시 무식하다고 할까봐 도시 고운 계획시설 부지 이런 용어를 쓰니까 그 고객께서 이 동네에서 실력 있는 중개사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이분. 그래서 그 중에서 유일하게 자격증이 없던 분이 그분인데, 그래서 계약, 해서 뭐 수수료를 그 당시 한 10년 넘었는데, 10년이 뭐야? 한 14, 15년 됐네요? 200 몇십 명이 받았다고, 원비도 제거하고, 하여튼 자기는 다 인생 해결했다고, 이렇게 했던 거. 해서 배운 사람들의 얘기 되게 힘듭니다. 아까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이야. 더럽게 이 말이 많아야 돼. 배우면은 또 하나가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를 뭐라고 한다? 도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실제 도로 건설 사업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학교 건설 사업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공원 건설 사업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그래서 나오는 결론, 사업이 3개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이걸 묶어서, 사업 3개를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계획사업이란 용어를 만들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게 이렇게 가야 돼. 도시군관리계획사업이라고 정의를 해야 됩니다. 왜? 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 사업하는 게 3가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가야 돼. 근데 2001년도 법 개정하던 당시에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이 그 당시에는 도시군계획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너무 말이 기니까 도시군관리계획사업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옛날 쓰던 용어로, 그 당시 기준으로 옛날 쓰던 용어로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원문은 사실은 의미상 도시군관리계획사업 또는 이제 줄여서 지금 현행 법상은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걸 가지고 29회 때 좀 이따 문제 보겠지만 박스 쳐놓고 다음 중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셔요. 답은 5번 기억니은 디귿. 오늘 기적을 하나 보시게 될 겁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을 때 잘 모르는 문제면 답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예요. 박스형 문제 구성할 때 옳은 걸 모두 고르시면 거의 문제의 한 80% 정도가 답이 5번이 많아요. 이유는 출제위원은 굳이 소설을 쓰고 싶지 않아. 그렇잖아. 3개 나와 있잖아요.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말한다라고 법이 돼 있다고. 그럼 출제위원은 귀찮으니까 3개를 다 써놓고 옳은 걸 마음껏 골라보시오. 그럼 이제 일반 수험생들은 뭔가 음모를 꾸밀까, 뭔가 하나쯤 소설 썼을 거라고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5번은 절대 안 찍어. 뭔가 하나 함정이 있을 거라고. 없어요. 거의 다 답이 5번입니다. 대신 자주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매번 2번, 3번, 4번 나올 때는 바꿔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봤는데 처음 보는 문제라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야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눈 질끈 감고 5번 찍으시면 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 자, 만약에 그 삑사리가 나게 되면은 하고 나서 막 난리를 치는 거지. 내가 4번 찍으려고 했는데 네가 5번 찍으라고 그래갖고 내가 지금 꼬여갖고 인생이 제가 5번 찍으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모른다는 전제하에서요.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알면 알아서 찍어보시고. 모른다는 전제에서.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니까. 몰라도 어떻게 맞출 확률이 높은 걸 가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자, 도시군계획사업 여기 한번 출제가 되고 좀 이따 지문 가지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8년 동안 2번 나왔던 주제. 자, 우리 관리계획 내용 중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개, 시, 수, 도, 입 이게 출제 포인트인데,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개, 시, 수, 도, 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착각하는 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봐봐요. 개발 제한 구역하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 얼핏 보면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2번이나 얘를 답으로 뽑아요. 다음 중 관리계획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서 그 당시 답을 뭐로 가지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러면 이 문제가 나왔으면은 그 다음 주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모두 다 관리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을 외우셔야 돼. 자,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계량에 관한 계획은 뭐가 되고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될 것인데, 용어 비슷해 보이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계획의 내용이 될 수가 없다 해서 여기에 출제하는 테크닉을 보게 되면요, 수험생들이 착각이 참 좋은 걸 내요. 자, 개, 시, 수, 도입,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 하다가 개발 뭐 이렇게 외워놨거든. 그러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 나오면은 수험생 거의 100% 대가리 따서 배웠던 개발 제한구역 그건가 보다 라고 착각을 유도한다. 뒤에서 따로 공부하실 주제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범주 관련해서 보셨고, 도시군 계획사업이라는 용어 보셨습니다. 2번째 주제, 자, 도시군 관리계획 2반이라는 거. 먼저 전체 보고 나서 좀 이따 교재 가지고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해서 자, 먼저 기본 구조, 시정 분수 등은 자신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관리계획 2반 해야 된다. 예외 나와 있어요. 인접식은 포함해서 다
입안할 수 있다. 이건 따로 외울 거 아니야. 앞에서 우리 기본 계획할 때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구역. 근데 예외적으로 인접시공 포함해서 기본 계획 수립할 수 있다. 관리 계획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본 계획의 내용을 구체시킨 계획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인접시공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별로 중요치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입안권자 관련해서 볼까요? 시장 군수이 입안하는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이건 뒤에서 결정할 때 필요한 개념 좀 이따 체크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는 게 먼저 입안의 제한력이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주제입니다. 해서 결국은 이런 구조예요. 지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략, 지구 단위 계획,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등을 관리 계획이라 부르는데요. 시장 군수 등이 입안을 하고요. 시도지사 등이 결정을 합니다.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국가지자체가 결정을 하고 입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주민은 입안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주민은 닥치고 있어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예외가. 자, 주민이 입안 자체를 할 수는 없지만은 주민은, 자, 보니까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제한할 수 있다. 뭔 소리냐면 주민들이 데모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 학교 좀 넓혀주세요. 우리 동네 공원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동네 도로가 개판이니까 도로 정비 사업 좀 해주세요. 주민 5분의 4 이상이 동의를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해서 다시 관리계획 책에 보셔야 돼. 마을 전체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또 마을 전체 이익과 관련된 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부할 주제인데 용도 지구 중에서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자, 그래서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것은 공장 유치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외에도 한 개가 더 있는데 너무 길어서 그건 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힘들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입안을 주민이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개인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의 용도 지역 제한하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뒤에서 보시겠지만 제일 비싼 땅이 중심상업적인데 일반 주민한테 용도적 지정을 제한한다. 그럼 난리가 나요. 어떻게? 우리 땅 모두를 뭘로 해달라. 중심상업적으로 해달라. 비싼 땅으로 해달라. 그래 하나만 한 소리야. 그래서 마을 전체 이익과 관련돼 있고 개개인의 이익과는 좀 거리가 있는 학교 만들고 공원 만들고 녹지 만들면 특정인 한 명이 좋은 게 아니라 마을 전체 이익과 관련돼 있다. 지구단위계 앞에서 겁나 빠른 용도지역, 겁나 빠른 용도지구, 겁나 빠른 기반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마을 전체 이익. 자, 공장 많이 유치해 주세요. 이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다 처음 듣는 단어들입니다. 해서 자, 일단 시험 문제 포인트를 갖고 가셔야 돼.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어떻다. 이것은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그럼 나머지 모르는 거 지구 단위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등등은 어떻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럼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돈 겁나 많이 들어가는 게 뭐다? 기반시설이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얼마? 5분의 4.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어떻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29회 때 출제할 때는 자, 숫자 좀 이따 문제 보실 거야. 자, 기반시설의 설치 5분의 4, 기반시설의 정비 3분의 2 해서 요건 틀린 걸 고르시오. 3분의 2를 가지고 틀리게 뽑았고 30회 때 문제에서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다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행함에 있는 뭐라고요? 없다는 틀렸다라고 하는 거. 출제자들 귀찮아 죽겠는 거야. 수많은 용도지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단 취력지구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내. 귀찮아서. 이건 학원 강사들이니까 줄줄줄 다 외웠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건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출제위원들은 아무도 몰라. 이 법조문 내용을. 대학에서는 공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행정법 교수들이나 헌법 교수들이 이걸 이제 출자로 들어오는데 이런 걸 하고 그 학교에서는 강의를 안 해요. 강의를 안 하니까 법조문 구조는 알겠지만은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모르니까 거기다가 주민은 뭐 예를 들어 집단 취약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걸 했다가는 어디서 부칙에서 예외 항목이 있을까 봐 겁이 나서 못 내는 거야.
솔직히 우리는 하면 개망신이잖아요. 부칙을 다 스크린을 안 했다는데 보니까 부칙에서 자 집단 추락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근데 법조문 분석할 때 부칙까지 보려면 머리가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주민은 산업통개발진흥주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할 수 있다고 법이 되어 있으면 얘들은 출제할 때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주고는 제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구성을 해요. 그래서 없다 틀렸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게 하여튼 요 정도까지 이게 입안의 제한이라는 주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자 미리 뼈대 보고 좀 이따 교재 가지고 살을 붙여갈 텐데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개념. 자, 아까 지구 단위 계획 그림 보셔야 돼요.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한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런데요, 지구 단위 계획은 독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서를 좀 빠르게 바꾸고 싶을 때 하는 게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해서 이 빠르다는 얘기는 각종 절차를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교재를 가지고 이건 분석을 해드릴 그럴 주제인데 일단은 자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용도지역이나 지구나 용도구역 기반설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절차를 원칙적으로 다 거쳐야 됩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토지에 대해서 어떤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를 빠르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뭘로 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좀 이따 문제 가지고 분석을 해드릴 텐데 그저 잘 모르면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최소한 이것만 알고 가셔야 돼요. 좀 이따 문제 보면 내용 모르는데 다 답을 맞출 수 있는 기적을 스스로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겁나 빠른 도시군 관리 계획은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관리 계획은요 입안, 해석,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입안 관련해서 주요 쟁점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토부 장관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입안할 수 있다. 인접시군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주민은 입안을 할 수 없고요. 주민은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등에 대해서 어떻다? 제한 할 수 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은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잘 모르면 어떻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요거 포인트. 자, 이제 관리계획은요, 입안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정하는 거. 이걸 법에서는 결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요, 간단합니다. 시, 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용도지역 누가 결정합니까?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용도지구 결정 누가 합니까? 원칙적으로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용도구역은 나중에 변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따로 공부하시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의 설치 등 결정 누가 한다? 지자체장,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구단위계 결정도 기본적으로 시, 도지사, 대도시장. 그래서 내 토지 용도 지역이라든가 이게 이제 규제가 세가지고 땅값이 안 오른다. 그때는 누굴 욕해야 되냐면 대통령 욕을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다 누구랑 연계되어 있다. 시, 도지사, 대도시장.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는 예외 파트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영향가 없는 것부터 볼까요?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 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아까 잘 모르는데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제를 겁나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부터 토지 적성 평가 등등등을 다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이게 다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 하게 되면 다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시장 군수가 입안하면 원래 도지사가 결정해야 됩니다. 윗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은 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시장 군수가 입안하는 지구 단위 계획 누가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 치고요. 이제 문제 포인트는 바로 국토부 장관 등 중앙 정부에서 결정하는 관리 계획이 문제가 됩니다. 시험 문제는 이것만 나와요. 나머지 원칙에 관한 부분은 논할 시력이 없고요. 해서 자, 우리 앞에서 관리 계획 위반, 시장 군수 등이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도지사, 국토부 장관도 어떻다? 위반할 수 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도지사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나의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밑에 있는 놈이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건 논리체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위반했으면 결정도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될 것이고요. 이제 하이라이트 개, 시, 수, 도, 입과 관련해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우리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개, 시, 수, 도, 입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규제가 센 게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까지가 규제가 세다고 그랬었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 4가지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라고 전제를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구조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을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을 해놓게 되면 시도지사가 지방선거할 때 다 풀어버립니다. 뭐 선거운동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경기도에서 되는 거 겁나 쉽습니다. 네, 그린벨트 다 해제 드리겠습니다. 광명, 그 다음에 또 하남시가 공약하지 않습니까? 광명시민, 하남시민, 토지 소유자들이 목숨 걸고 선거운동합니다. 몇백억, 몇천억 뿌리겠다는 얘기랑 똑같거든. 그래서 시도지사를 믿지 못해서 누가 결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지금 시가화 조정구역 이것도 마찬가지 규제가 센 거거든요. 앞에 수시가 현혹되지 마시고 시가화 조정구역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규제가 세기 때문에 풀어버릴까봐. 그 다음에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은요. 중앙부처 문제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럼 이제 출제 포인트는 뭐가 되겠습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포인트가 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도 규제가 겁나 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외 포섭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시도지사 등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권자 다른 것을 고르시오 하면 그때 답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걸 고르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도 규제가 겁나 세다라고 말씀 미리 선제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만약에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지정 변경에 관한 권리를 줬다라고 했을 때 이 시도지사가 안 푸느냐 했을 때 못 풉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요건 내년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연이 겁나 긴데 그 나중에 실효 도시군객시설사업 관련할 때 설명을 드리게 될 것인데 이거는 그냥 결정권자 누가 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래도 시도지사가 풀 수가 없다. 모르겠어요. 한 2년쯤 지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막 지정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법에 따라서. 그러면 그때 가면 지정 변경권을 국토부 장관으로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 법 자체 체계를. 그러나 현행 법 체계상 개, 시, 수, 도 이 중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이게 출제 이슈예요. 29회 때도 출제가 됐었고 하여튼 더럽게 많이 나오는 것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결정권자 주요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효력 발생 다시 전체 그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은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개시 수도입,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량,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자 관리계획 2반에서 결정하는 과정으로 거치게 된다. 근데 이제 그림 보니까 자 이 관리계획 결정을 한 다음에 지도로 보여주는 것을 지형도면의 고시라고 부릅니다. 지형도에다가
고시해 주는 것. 지형도라고 하는 것은 등고선 그려져 있는 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형도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알아보기 편하게 그림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가 있게 되면요. 이 문제의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도출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 이제 관리계 결정권자 보셨고요. 효력 발생 시기 도시군 관리계 결정은 지형도면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비교적 자주 나왔던 지문 다음 날이 아니라 언제? 고시가 된 날부터. 이게 이제 지금은 하나도 이상함이 없는데 앞으로 공부하시게 되면 특히 실효라는 주제를 가지고 항상 다음 날이라는 표현이 무지개, 부작위로 나옵니다. 엄청 나와요. 근데 얘만 다음 날이 아니야.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 고시 1부터 다시 지역면허 고시가 된 날부터 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요 문제는 26회 때 마지막 구성을 했는데 요거 좀 거저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하나 주제가 기득권 보호라는 주제를 설명을 드릴 텐데 외울 것부터 먼저 체크해 볼까요? 시가화 조정구역 끝머리 신고하여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시가화 조정구역도 뭐라고요? 신고하여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외우셔야 됩니다. 시가화 조정구역도 뭐라고요? 신고하여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시가화 조정구역도 뭐라고요? 신고하여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가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 결정이 있게 되면은 지형도면에 고시가 되게 되면 어떤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규제가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 관리계 결정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 문제의 토지가 건폐율 50에 용적률 200%였던 규제를 적용받아서 건물을 짓던 분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갑자기 이번에 규제가 세져가지고요, 건폐율 40에 용적률 150%가 됐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허가받아서 건물 짓던 사람, 당연히 어떻다? 기득권 보호받습니다. 당연히 기득권은 보호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없이 원칙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의 경우 어떻다?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설명드리긴 할 텐데 그냥 외우는 게 만수무강에 좋아요. 시가화 조정구역은 어떻다?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지역에 대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하려면 기초조사하고요.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고열람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입안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협의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 고시, 그리고 지형 도면의 고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이 시가화 조정구역,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일반 국민은 그 동네가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공고하고 열람을 하게 되니까. 공고하고 열람을 하기 때문에 어떻다?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지역 주민들의 내용 알면은 데모하러 가겠지요. 군청 앞에 모여서 촛불 들고 겁나 데모할 겁니다. 군수 죽여버린다. 쓸데없는 짓 그러지 마라. 이런 식으로 데모를 했을 때 법을 잘 아는 양아찬 분은 어떻게 되면 군청 민원실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래요? 건축 허가 신청을 미리 해버립니다. 그 사이에 자, 어떤 지역이 자,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이 허가를 받은 토지가 이 토지다라고 했을 때 이 토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나머지 토지는 거의 건물 못 짓습니다. 규제가 너무 세기 때문에 거의 현실적으로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얍실하게 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던 이 분은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되면 이게 다른 동네 주민들은 분해서 밤잠을 설치고 피를 토할 그럴 심정인데 이 미리 허가를 받은 사람은 좋아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웃겨가지고. 왜? 내가 촛불 들고 같이 군청 갔을 때 나도 데모하는 줄 알았지? 나는 허가 신청을 받았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다?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기득권 보호해줘야 됩니까? 예, 기득권을 일단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 지을까요? 했을 때 건물 안 짓습니다. 건물 안 짓고 버티면 돼. 건물을 안 짓는다고요. 짓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땅값 올려받으려고 계속 시작한 거야.
나머지 토지가 건물 못 짓고 있을 때 자기만 건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이 토지 가치가 1년 썩혀두면 더 올라가고 2년, 3년, 4년 되면 점점 올라간다고 날티, 양아치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무질서한 시가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자, 이 위해서 지정한 것이지 이 사람 떼돈 벌려고 지정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화 조정구역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명제가 나오게 되면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요? 자, 신고해야지 계속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기득권은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근데 원칙은요, 관계없이에요. 그래서 이 파트가 되게 어려운데, 시가화 조정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법을 보면 그린벨트도요,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외울 필요도 없고 외워서도 안 돼요. 왜? 우리 시험 문제, 시험 범죄는 국토계획법이라는 법만 시험 범주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 전제를 깔거든요. 그러면 국토계획법상 딱 한 가지 뭐라고요? 시가화 조정구역은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 구성을 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관계없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시가화 조정구역 신고 없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시가화 조정구역 허가 받아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우리 교재 나중에 보시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시가화 조정구역도 뭐라고요?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것만 달달달 무식하게 외우시는 거야. 이게 다른 문제로 형식을 안 낸다고. 그래서 실제 실물을 물어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워낙 예외적인 개별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사리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 법령상 법조문의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시가화 조정구역은 뭐야?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가고요. 마지막 주제, 이미 봤던 주제죠. 우리 앞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5년마다 제거든 최근 5년 사이에 토지 적성평가 등을 했으면 그 토지 적성평가 등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7회 때 나왔었고 28회 때 도시군 관리계획 5년마다 재검토. 그러면 재검토를 할 때 시장 군수 등은 뭐에 맞춰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을 하고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인데 이게 제대로 안 한다라고 했을 때 겁나 길었던 거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자, 도지사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누구? 밑에 있는 시장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도 다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이게 28회 어렵게 구성이 돼서 잠시 끊었다가 이제 지문 가지고 관리계획 보시고 그 다음 용도 지역 등 설명드리겠습니다.